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을사조약, 더 나아가서는 정리조약,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주권이 일본 제국에게 넘어가게 되는 한일병합조약까지 해서 이 배경적인 맥락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시리즈 순서대로 나가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국권 침탈 과정을 알아보려면 적어도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네모칸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러일 전쟁부터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은 바로 무엇이냐? 1904년부터 5년까지 일어난 전쟁이고요. 이 러일 전쟁은 즉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랑 일본이 이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은 시작된 연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일 전쟁의 연도는 1904년경에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 일본의 태도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친구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아이들은 우리 한반도를 먹는 과정에서 단 한 번에 먹지 않아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어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일본이 얼마나 치밀했냐?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싫어했던 나라를 끌어들여요. 그 나라가 바로 누구였냐면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동맹을 하나 체결해요. 이게 그 유명한 영일동맹이 되겠습니다. 당시 영국 역시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했던 국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애초에 위도상 위쪽에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운 국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뜻한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항상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남진 정책을 굉장히 싫어했던 영국 역시 어떻습니까? 일본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즉, 영일동맹은 바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돼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남한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일동맹의 또 다른 핵심은 앞으로 이런 거였어요.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고 영국 역시 당시 수많은 식민지들을 건드리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인도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민지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상호간에 서로가 갖고 있었던 이 식민 지배를 인정을 하게끔 한 조약이 바로 영일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영일동맹이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영일동맹은 크게 두 차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임의적으로 이거를 1차 영일동맹으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일동맹은 1차 영일동맹이 되겠고요. 즉, 러일 전쟁 발생되기 2년 전에 이미 일본은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일동맹이 있었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러일 전쟁의 목적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러시아랑 일본이 한판 붙은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은 아까 되겠죠.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바로 당시 우리 한반도의 국가였던 조선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대한제국과 그 다음에 일본 제국 사이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이 바로 뭐냐? 한일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한일 의정서가 뭐냐? 연도부터 기억해 두세요. 아까 러일 전쟁의 시작 연도가 1904년인데 한일 의정서도 같은 연도입니다. 즉,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체결된 조약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연도 역시 1904년이 되겠고요. 한일 의정서의 가장 큰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한제국이 갖고 있었던 여러 군사 요충지들을 일본 제국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체결한 조약이 바로 한일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군사 요충지란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네요.
전쟁을 벌일 때 여러분들 A 지역이 훨씬 유리할까? B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할까요? 지금 해발고도가 높은 A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걸 일본 제국이 마음대로 사용하게끔 한 거예요. 이렇게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는 모습들까지 공부했고요.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뒤에 러일 전쟁이 끝나냐? 아닙니다. 계속 러일 전쟁이 중요했어요. 이렇게 러일 전쟁 도중에 이제 슬슬 일본 제국이 러시아보다 우세해지고 있었던 시점에 그 유명한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간단합니다. 슬슬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 상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야금야금 우리 대한제국의 여러 가지의 내정 간섭을 진행하게 돼요. 고문 통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문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을 고문하다, 괴롭히다 할 때 그 고문이 아니라 컨설턴트의 개념이에요. 원래 고문이란 뜻은 어떤 분야에서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정 간섭을 의미합니다. 이 고문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대한제국에는 여러 가지의 부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외교부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재정부가 있었는데, 이 두 개 부서만 있었던 건 아닌데, 대표적인 부서 중에서 이 두 개의 부서에 일본인이 임명한 고문들을 직접 파견하고 통치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외교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겠죠. 그리고 재정부는 뭐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재정, 즉 돈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이렇게 이 외교 부서에는 누구를 파견했는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먼저 외교부에는요, 당시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을 파견해요. 그 다음에 재정부에는 이거 미국 사람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이에요. 바로 메가다. 이름 되게 특이해요. 메가다. 이 메가다라는 일본인을 어떻습니까?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조약이 1차 한일협약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나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